바로 상황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지수가 빠지는 거는 빠지는 거여도 우리가 항상 의미 부여하는 선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중에서 오늘은 의미 부여했던 3천선이 장중에 살짝 무너지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장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시장부터 점검을 SOS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가 2%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볼까요? 왜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 걸까요? 일단 그저께 나왔죠. 이제 네. 목요일쯤 수요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네. 이제 한번 급락이 나올 때도 결국에는 중국발 이슈 때문에 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예, 중국에서 이제 유동성을 좀 축소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단기 RP 자금에 대한 회수가 늘어나면서 사실은 좀 중국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오늘이 1월 29일 마지막 날이죠, 1월 달에 영업일수로는. 내일 모레는 주말이기 때문에 오늘 중국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결제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지면서 조금 더 수요가 많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서 중국의 단기 금리가 좀 급등하면서 그거에 대한 다시 또 중국 정부의 말은 코멘트는 사실은 괜찮다. 우리는 유동성을 이렇게 줄일 생각이 없다. 아직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걸 믿지 않고 약간 그 중국발 유동성 축소 우려 때문에 조금 더 우리나라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와 함께 최근에 전체적인 반도체 수급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계속 쇼티지 현상이 나온다라고 풍기 소식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 위주로 오늘장 좀 많이 내려주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삼성전자보다 중소형 이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버티고 갈까요?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볼까요? 근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 코멘트가 나왔죠. 사실 네. 실적 발표하면서 자기네들은 미국에다 오스틴 공장에 증설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은 아직 없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 지금 단기적으로 이슈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바로 투자를 하겠다고 직접 코멘트를 안 하면서 오히려 지금 그거 관련해서 증설 이슈로 올랐던 장비주 같은 경우가 좀 하락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사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연초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보면 제자리성 되돌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고점에 사신 분들은 좀 힘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들의 펀더멘탈 자체가 바뀌지 않고 지금 심리적인 위축 때문에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굳이 지금 손절을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네. 좀 반등을 좀 기다리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야속하게 매도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고 오늘도 코스피 시장 안에서 조 단위로 사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지수 하락을 방어하기는 역부족인데요. 대표적으로 전기전자 안에서 LG전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상황실입니다. LG전자도 전장 복싱이라는 그 기대 때문에 최근에 더 프리미엄을 받았는데 오늘장 많이 밀리고 있어요. 이걸 쉰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사야 될 기회로 봐야 될지, 또 LG전자도 역대급 실적을 내놓았는데 오늘 왜 밀리는 걸까요? 우리나라 시장은 대부분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오히려 빠지죠. 네. 특히 이제 좋은 실적, 호실적일 때 더 그런데 이미 좀 그건 선반영했다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으로 처음으로 3조를 돌파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생활가전이 한 2조, TV 쪽이 한 1조 정도를 벌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머지 지금 주목받고 있는 전장 파트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한 15만 원 선에서 더 급격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은 전장 이슈 때문에 올라왔던 부분이고, 아직은 이쪽은 이제 진행 중인 마그나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LG전자가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팔아야 되냐, 네. 아니면 여기서 언제 사야 되냐. 저는 이제 예전에 아마 제가 여기 가서 목표가를 한 15만 원 정도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걸 돌파하고 나서 지금 그 자리까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4만 원대의 지지를 잘 보인다라고 하면 또 다시 한번 쉬었다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또 대형주가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좀 쉬는 자리,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조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영업이익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한 LG전자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실적은 가전이 만들어냈고 네. 여기서 뭐가 더 없을까 할 때는 이제 스마트폰보다는 전장 쪽에서의 성장을 찾겠다라는 걸로 풀이하고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는데 오늘까지 4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또 퀄컴과 자율주행 기술 손도 잡았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니라면 조금 더 멀리 볼게요. 저희 지금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지금은 네. 굳이 빠르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장도 지금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박스권 하단 정도까지 내려오는 3,0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3,000포인트를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다시 또 3,200까지 갈 힘은 또 만들어지지 않겠나. 예전에 한번 나와서 제가 뭐 3,000에서 3,200 정도의 박스권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단기에 급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또 단기에 빠지면서 사실은 좀 뭐 패닉 상태가 오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LG전자는 한 2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나올 만한 호재는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그러면 LG전자가 과연 이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을 거고 시장에 그리고 전장 사업이 얼마나 속도를 내서 뭐 수익권이 될 것이냐 수익의 보탬이 될 것이냐에 대한 또 관망 심리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관심 종목에 놓고 보시다가 14만 원 이하에서 14만 원을 잘 지지한다라고 하면 그 근방에서 뭐 조금씩 담아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LG전자, 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요즘 핫한 종목들 그래 이렇게 급락 나오면 사야지라고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갑자기 다 같이 밀리니까 조금 더 두고 보고 살까라고 또 마음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일단 LG전자 오늘 장에서도 5에서 6%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 안에서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에요. 이제 신공장 건설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시가가 3%의 상승, 장중에 6% 넘게 올랐거든요. 이제 공장을 건설한다는 건 투자를 하고 그만큼 많이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네. 일단 뭐 SK이노베이션이 그 배터리 3사 중에 가장 공격적으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뭐 MS 자체가 제일 적기 때문에 좀 빠르게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헝가리에 1.3조, 1.2조 정도 투자를 해서 제3공장을 또 짓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올해 SK이노베이션이 작년에도 한 4조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올해도 4조 4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를 투자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투자금의 거의 70%는 다 배터리 사업과 뭐 분리막 사업 이런 것 쪽으로 더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헝가리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유럽향 물량이 더 늘어날 거에 대한 기대감, 지금 수주 잔고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신호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SK이노베이션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중국 공장과 미국 공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네. 이제 중국 공장이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아마 SK이노베이션의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동안 SK이노베이션은 이제 LG화학과의 또 소송도 있고 네. 그리고 3사와 비교하면 가장 배터리 파이가 적기 때문에 세 개 종목 중에서 매력도가 가장 떨어졌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주가가 다른 이유가 이 조지아주 때문이에요. 그렇죠? 애플카 그리고 기아차가 손을 잡는다면 그 주변에 있는 또 이 SK이노베이션의 공장이 거론되지 않을까 이러는 것 같은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 드려볼까요? 뭐 SK이노베이션만 설명해도 뭐 1시간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SK이노베이션 지금 조지아 공장이 애플카 때문에 주목받는다. 사실 저는 애플카는 그냥 하나의 부실인가요? 구실이고 뉴스거리 정도일 것 같고요. 네. 지금 미국이 사실 보시면 GM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뭐 전기차 사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포드도 이제 따라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바이든 정부 이후에 미국의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된다는 기조가 당연하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당연히 뭐 배터리 업체도 진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미 진출해 지금 조지아 공장을 짓고 있는데 사실은 이쪽이 뭐 지금 현재 한 21.5기가와트 정도 규모의 1, 2 공장을 같이 이제 두 개 공장을 같이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이제 이제 말 붙이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애플카랑 연관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거보다는 미국의 전기차 자동차 시장에 그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화가 돼야지만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화를 빨리 진행하는
앞으로 성장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미국이 자동차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투자의 행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애플카가 아니더라도 미국 시장에서의 파일을 늘리기 위한 SK 이노베이션의 하나의 행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그래도 오늘 주주분들은 이 시장 안에서 우리 종목 잘 버텨주고 있다 다 대견하실 것 같은데요. 기관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뭐 일단 지금은 조정 국면인 것 같고요. 이것도 사실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급하게 올랐고 원래 정유 사업 부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정유 사업 때문에 좀 눌려있던 부분들이 뭐 사실 2차 전지가 누르고 올라오면서 그리고 본업도 좀 돌아서면서 주가가 좀 탄력을 받는 모습인데 여전히 배터리 사업만 봤을 때는 다른 주가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보다는 좀 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뭐 시장에서는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를 하시고 좀 사모아가는 단계여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30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뭐 네. 35만 원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배터리 3사 중에는 SK 이노베이션이 여전히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SK 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의 미 ITC 소송도 결과가 계속 늦춰지고 있잖아요. 이 역시도 이 두 회사 혹은 SK 이노베이션에 계속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닌지 또 저희 은님이 여쭤봐 주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없겠지만 저도 네. 이제 그래서 뭐 이걸 많은 애널리스트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통화를 좀 해봤는데 네. 결국에는 뭐 2월 달에 결과가 한번 나올 텐데 그 결과는 뭐 사실 좀 한 번 더 연기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추가적으로요?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어제 정 총리가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예, 사실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한테 뭐 소모전이 변호사들만 뭐 법률회사들만 좋게 해주는 그런 소송은 이제 그만해라라고 얘기를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보게 분위기를 정부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소송 부분은 굳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거보다는 SK이노베이션의 뭐 성장 방향성을 보고 좀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짚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녹십자 랩셀이에요. 오늘 25%의 급등을 보여줬고요. 무려 24%의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도 14만 4,9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조 원대 잭팟. 이거 어떤 내용이죠? 일단 뭐 지금 SK 녹십자 랩셀이 좋은 회사다라는 거는 NK 세포 관련돼서 굉장히 특성화되어 있는 회사라는 건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최근 주가도 좋았는데 이 주가가 좋았던 이유 자체는 결국엔 이런 뭐 좋은 이슈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투자한 아티바 바이오 테라퓨틱스 뭐 회사가 이름이 좀 긴데 네. 줄여서 이제 아티바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쪽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대는 미국의 MSD라는 회사랑 체결을 했고요. 특히 이제 고형암이라고 해서 이제 일단 혈액암을 제외한 일반 대장암이나 뭐 위암 뭐 이런 것들의 고형암에 사용되는 CAR-NK 세포 치료제를 뭐 3종을 공동 개발하기로 계약을 했고 그 계약금 자체가 한 2조 9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티바는 사실 녹십자 홀딩스랑 녹십자 랩셀이 같이 만든 회사고 그리고 아티바의 계약 규모, 그러니까 녹십자 랩셀과 또 아티바의 또 계약이 있는데 이걸로 따지면은 2조가 아니라 한 1조 9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한 170억 정도 녹십자 랩셀로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요. 마일스톤은 뭐 1조 800억 정도 되는데 상업화에 따른 로열티는 따로 받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약이 성공해서 상업화가 된다라고 하면 녹십자 랩셀에는 더 좋은 호재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녹십자 랩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2조 원대 잭팟 소식 때문에 그 상위권 박스도 뚫어낸 모습이었어요. 지난 하반기만 해도 4만 원대 있던 주가가 단숨에 14만 원, 15만 원 부쩍 다가오고 있는데 그 보유자를 위한 가격 전략을 세워볼까요? 일단 네. 뭐 지금은 매수 구간으로 보시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이 갭 상승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갭을 또 메꾸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서 또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둔화시키면서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 구간이니까 신규 접근보다는 보유자분들은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까지 보고 들고 가야 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게 참 밸류에이션을 계산하기는 참 어려운데 이 2조짜리 계약을 체결했고 사실 녹십자 랩셀은 한 1조 이상의 뭐 계약이다라고 하면 이 돈이 다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는 적어도 시총이 2조까지는 가지 않겠냐? 그러면 목표가가 한 20만 원 정도
보시고 일단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목표 주가로는 일단 2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신규 매수 가격대는 아닌 것 같다라고도 더해 주셨고요.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현대 BND 스틸입니다. 이럴 때 급등하는 종목들이 두 가지 행보를 보여요. 시장이 빠지니까 몰릴 곳은 여기밖에 없다라고 몰리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에이, 시장 불안하니까 그냥 이 종목도 여기서 일단 팔고 보자 하면서 급등해서 처리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현대 BNG 스틸의 경우에는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 19% 가깝게 급등했다가 현재는 1% 상승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 LG 하우시스의 전장 부분이 자동차 부품의 인수 효과 때문인 거죠? 일단 그 뉴스가 가장 큰 뉴스였던 것 같고요. 네. BNG 스틸이 사실은 시가총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현대차 그룹에 포함되어 있지만 대주주는 현대제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래 본업 자체가 스테인리스 냉형 강판이라고 해서 자동차에 쓰이는 강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만 이제 가지고는 사실은 그렇게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 내에 자동차 현대모비스나 이런 위아에서 안 하고 있는 그런 소재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자동차 소재랑 산업용 필름 이런 것들을 좀 인수하면서 LG 하우시스 가져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주가가 좀 많이 떴습니다. 근데 그동안 사실은 좀 저평가 받았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번에 해소를 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LG 하우시스 거 계약 사업부를 인수한 게 아니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금은 본격적인 계약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계약 상황은 아직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현대 BNG 스틸 우선주도 또 여기에서 상한가를 한 번 더 기록하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요. 인수한 자동차 소재 사업부가 현대 BNG 스틸에 얼마만큼의 매출 영업이익 증가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저희가 추정도 가능할까요? 그거는 지금은 추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게 회사 자체가 지금 주가가 급등했는데도 여전히 PBR로 빠졌을 때는 한 0.8배 수준 정도라고 보면 네. 한 1배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열어놓고 봐도 한 27,000원 정도가 단기 목표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이제 BNG 스틸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현대차와 어떤 협력을 이제 이뤄 나가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굳이 신규 접근은 좀 아닌 것 같고 있는 분들도 이제 나올 시기를 한번 좀 재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셨고요. 그래도 이 시장 안에서 현대 BNG 스틸 우선주는 오늘까지 4거래 연속 상한가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BNG 스틸 본주 있잖아요. 우선주 말고 한번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우선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주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주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좀 시장의 과열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보통 이제 거래 안 되는 우선주들이 꼭대기를 이제 갈 때 급하게 올라갈 때 시장은 좀 단기 조정이 나오는 가능성이 많은데 여전히 좀 오늘도 그렇죠. 네. 보면 BNG 스틸 본주를 보셨을 때 전 본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목표가는 한 27,000원 정도 최대 거기까지 가지 않겠나. PBR 한 1배 수준까지는 열어놓고 보셔도 되는데 지금은 굳이 신규 접근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신규 접근은 자제하자. 그리고 PBR 1배 수준인 이 27,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 하락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피 조금 전에도 3,000선 살짝 밑도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실 함께 하셨고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